KTX의 서대전역 경유는 백지화됐지만 내년에 개통될 수서발 KTX도 같은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 정치권이 벌써 수서발 KTX의 서대전역 경유를 위해 나섰습니다. 비리 백화점으로 드러난 전북발전연구원이 지난해 전라북도의 정기감사에서는 크게 적발된 것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의 정기감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대 이전 문제를 둘러싼 연속 보도, 오늘은 이전 예정 지역 주민들의 걱정처럼 피해가 크지 않을 거라는 전주시의 입장과 대책을 살펴봅니다. IT와 농업을 접목한 융복합 기술이 기존 농업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용산에서 출발하는 호남 KTX의 서대전 경유가 이달 초 백지화됐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개통될 수서발 KTX에선 서대전 경유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시장과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수서발 KTX의 서대전역 경유를 위해 벌써 압박을 시작해 전라북도의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설 연휴 전날인 지난 17일 권선택 대전시장이 광주시를 찾아 윤장현 광주시장을 만났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내년에 개통될 수서발 KTX의 서대전역 경유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계속 대화를 해나가면서 상호간에 서로 공생하고 공행할 수 있는 공동 번영의 길을 찾겠다는 데 원칙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충청권 의원들이 수서발 KTX의 서대전역 경유를 놓고 국토교통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6년 수서발 KTX를 개통할 때 이제 그동안에 운행을 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서대전역 경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전 지역 주민들의 이 간절한 바람, 이것도 반드시 다시 한번 고려하고.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는 서울 강남권과 직접 연결돼 파급력이 큰 노선입니다. 운영 계획안은 하루 60차례의 열차 가운데 45회를 호남 몫으로 배정했습니다. 충청권은 45차례의 수서발 KTX 모두 서대전역을 거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서발 KTX가 서대전역을 거치면 운행 시간이 45분이나 늦어져 조속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서발 KTX 운행 계획에 호남선이 45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45회 모두 서대전을 경유하지 않고 직통 노선으로 배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용산에서 출발하는 KTX의 경우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 서대전역 경유를 백지화했습니다. 용산발 KTX에서 서대전역 경유를 무산시킨 전라북도가 내년에 개통될 수서발 KTX에서도 서대전역 경유를 막아낼 수 있을지 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이 전라북도 특별감사 결과 비리 백화점이나 다름없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3년마다 하는 정기감사에선 이런 비리를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정기감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송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전라북도의회가 전북발전연구원의 방만 경영을 문제 삼자 한 달 뒤 전라북도는 부랴부랴 특별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인건비 부당 지급과 포상금 나눠먹기, 회의 비용 부풀리기, 엉터리 보고서 작성 등 30여 가지의 부당,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간행처럼 해왔던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많이 그런 들어요. 전라북도는 지난해에도 전북발전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번과 크게 달랐습니다.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3년간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 정기 재무감사에서 단 5가지만 적발했습니다. 그것도 수의계약 내역 홈페이지 미공개와 법인카드 포인트 방치 등 미미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작은 영화관 등 전북에서 시작한 복지 정책이 국정과제에 반영됐다며 우수 사례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정기감사 결과 징계 요구는 아예 없었고 800만 원을 회수하거나 추징하라고 요구했을 뿐입니다. 이번에 23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2,800만 원을 회수하라고 명령한 것과 비교됩니다. 3년마다 하는 정기감사가
허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 기관 특감은 그저희 감사관실에서 민선 6기도라서 처음이었고, 그래서 어떤 그 목적과 의도도 없이 전반적으로 그 기관에서 전체를 한번 훑어보자고 생각하에 저 직원들이 철저하게 방만한 경영을 일삼은 연구원들의 그릇된 의식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전라북도가 감사를 제대로 했으면 전북발전연구원이 비리 백화점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의 특별감사 결과 방만한 예산 운영과 거짓 보고서가 드러나 23명이 징계를 받을 예정이지만 징계위원회의 외부 인사가 단 한 명뿐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말년에 징계위원회가 이사와 감사 3명, 원장이 추천하는 내부 직원 3명, 그리고 외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말년에 비리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난 만큼 징계위원회 구성을 개선해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항공대 이전 문제를 둘러싼 연속 보도 순서입니다. 항공대는 이전이 시급하지만 소음과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로 주민 반발이 심합니다. 이에 대해 피해가 걱정처럼 크지 않을 거라는 전주시의 입장과 대책을 알아봤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항공대에는 25대가량의 수송과 전투용 헬기가 있습니다. 항공대 이전 예정지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 피해입니다. 전주시는 헬기 이착륙 소음을 모의 예측한 결과 활주로 구간에서 62에서 72데시벨, 활주로의 구간은 57데시벨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활환경 소음 기준 65데시벨인 점에서 소음이 생각처럼 크지 않다면서 방음습 등으로 소음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합니다. 활주로 주변은 약간 72데시벨 정도 약간 기준치가 오버되지만 활주로를 벗어나가지고 한 100m, 200m 가면 그 생활환경 수준 이하로 제가 그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항공대는 지난해 말 헬기 전용 작전 기지로 비행기지 등급이 낮아졌습니다. 주변에 50m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항공대 이전 후보 지역들은 절대 농지 지역 등으로 이미 고층 건물을 짓는 것 같은 건축 행위가 힘듭니다. 또한 도시개발 사업 가능성이 낮은 곳들로 항공대가 옮겨가도 땅값 하락 같은 재산권 침해가 크지 않을 거라고 전주시는 강조합니다. 다만 간접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법적 기준에 따른 토지 매입과 이주 보상과는 별도로 보상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인가 그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항공대를 옮기려 한 임시대 230억 원 이상 규모의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안에 한중 FTA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가서명을 계기로 새만금을 중국 투자 유치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에 한중 FTA 산업단지를 조성해 중국 기업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한중 FTA 산업단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수요자 주도 방식으로 개발해 장기적으로 새만금을 경제활동에 장애와 불편이 없는 글로벌 자유무역특구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맥주기업 프라하의 골드가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투자합니다. 프라하의 골드는 오늘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하고 내년 말까지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맥주 생산시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프라하의 골드는 익산에서 맥주를 직접 생산해 우리나라와 중국 등 동북아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가 국내 최대 규모의 LED 식물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T와 농업을 접목한 융복합 기술은 다른 나라로 이전되고 있고 기존 농업 방식의 새로운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대 농생명융합기술연구센터 안에 위치한 LED 식물 공장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10여 가지 쌈채소와 딸기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공장 안 식물들은 태양빛 대신 LED 조명을 이용해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선별한 빛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속성 재배와 기능성 재배가 가능합니다.
레드랑 블루 계통을 주기 때문에 식물이 훨씬 더 광합성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양액 재배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식물이 각 품종마다 최적의 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식물을 훨씬 더 빨리 자랄 수가 있게 된 거죠. IT와 농업의 융복합 기술은 단순 재배를 넘어 인공종자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직 배양을 통해 얻은 무균의 인공종자를 묘목까지 키워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과 농업과의 융합기술이 농업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할 수 있는 신기술을 저희들이 이제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건강식품이나 의약품 원료로 쓰이는 각종 미생물을 LED를 이용해 빠르게 배양시키는 기술은 실용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전북대 LED 식물 공장의 혁신 기술은 베트남과 캐나다의 기술 이전까지 마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북대 농생명 LED 융합 기술은 전북으로 이전한 농업 관련 국책기관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국내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모두 286명이 출마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와 오늘 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모두 286명이 등록해 2.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남원 춘향골농협이 7명, 익산 금만농협이 6명으로 후보자가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가 1명씩만 등록한 북전주농협, 부안농협, 군산원협, 정읍산림조합 등 15곳에선 무투표 당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부터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할 때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보험사에 등록만 하면 됩니다. 전라북도는 전산 시스템이 구축돼 농가가 축산업 허가증과 등록증을 준비해 보험사를 방문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축산재해 때 시가의 80% 이상을 보장하는 가축 재해보험의 경우 예산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된다며 가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시설 사업 대상지로 전북의 7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농림부는 익산시 망성면 신당마을, 장수군 천천면 박곡마을, 고창군 아선면 반암마을 등 전북의 5개 시군 7개 마을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52개 마을을 공동시설 지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7개 마을엔 올해 안에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자신의 농지 일부를 판 농민이 나머지 토지의 접근성이 떨어졌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주에서 김제 금산사로 이어지는 지방도입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순 씨는 이 공사로 농지 400제곱미터가량이 도로에 편입됐습니다. 그런데 공사로 인해 나머지 땅은 사실상 차량이 접근하기 힘든 맹지로 변했습니다. 국가에서 땅을 쓴다고 해서 내줬는데 집 한 채도 못 짓고 질도 없고 그러니 결국 사비로 흙을 쌓아 진입로를 만들었지만 도로 배수로가 있어 여전히 접근성은 떨어집니다. 김 씨는 땅속에 흉관을 묻어 폐쇄형 배수로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관리사업소 측은 배수로를 땅속에 묻을 경우 도로 유지 관리가 어렵다며 김 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백록연상이 일어날 수 있고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끼게 되면 그거 자체를 걷어내야 되잖아요. 네. 유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공익사업을 위해 자신의 토지를 내준 만큼 토지주가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한옥마을 주변의 대규모 무료 주차장이 다음 달 1일부터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한옥마을에서 1km가량 떨어진 치명자산 입구에 10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무료 주차장을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합니다. 전주시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치명자산 주차장에서 한옥마을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행합니다.
전라북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오늘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전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지리산, 덕유산권 산림치유원 국립화와 국립익산박물관 신축, 탄소산업 육성법 등 전북 현안들을 해결해 지역 발전을 앞당기고 내년에도 국가 예산 6조 원 시대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만나 새만금 국제공항과 전북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전북 현안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북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전북의 탄소 기업과 협약을 맺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에서 전북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앞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탄소 소재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들은 여성 인력을 적극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식에는 효성 전주공장과 데크항공, 비나텍 등 전북의 탄소 소재 기업 23곳이 참여했습니다. 위기의 청소년들을 위한 시민사회 대토론회가 오늘 전북도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전북도의회 이혜숙 의원은 지난해 전북에서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이 1,800명이지만 이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만들어 위기의 청소년들을 대안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이자고 제안했습니다.